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수학을 응원합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중1 기말 대비 생기초 수학에 지금 30강까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 25강 앞은 중간고사 범위라서 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 26, 27, 28, 29, 30강까지 했고요. 1차식에 계산하는 걸까지 했는데 오늘은 바로 뭘 할 거냐 하면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자, 방정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 하면 자, 이 등식이라는 것입니다. 등식. 등식이 무엇이냐 하면 등식이 뭐냐? 등식은 바로 식인데 등식은 식인데 식 속에 는이 있을 때 그것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인데 식 그죠? 식인데 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을 등자입니다. 같다. 이게 같다는 것이에요. 같다. 그래서 같다라는 기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는을 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거 등호가 그 식 속에 들어있는 식을 바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여 어떤 수나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얘기하면 는이 있는 식이에요. 이것이 들어있는 식, 예를 들면 2x 플러스 8은 16 이렇게 는이 있는 식, 이렇게 는이 있는 식을 바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등식에는 등식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자, 뭐냐? 등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등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3과 같다. 2 플러스 5는 5이다. 2 플러스 3은 5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 이게 는이 있잖아요. 는을 기준으로 이 왼쪽이 좌측이 좌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식이 우변입니다. 좌측 우측을 좌변 우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거죠.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 왼쪽이 좌변, 오른쪽이 우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말할 때 양변이라고 합니다. 양변. 아시겠죠? 양변. 양이라는 것이 양쪽을 얘기하는 양쪽. 자, 등식이 있는데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등호의 오른쪽 부분을 우변,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이 있다. 좌변을 말해라. 좌변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좌변은 2x 플러스 8이다. 우변은 뭐냐? 우변은 뭐냐? 그러면 우변은 1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는 중간에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양변에다가 뭘 더해라. 양변을 뭐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양변이라는 것이 양쪽 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은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도 이거 전체.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것 전체를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 전체를 좌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2x만 좌변이라고 하지 않고 8만 좌변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합친 전체를 좌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등식이 뭔지 알아봤는데요. 자, 등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등식을 기준으로 등식이 있으면은
등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등식의 종류. 등식의 종류. 등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등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죠? 등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정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방정식. 자, 우리는 방정식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값을 구하고 싶어서 막 방정식 막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이 뭐냐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도 막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등식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 이건 이름을 딱 붙이지 못해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등식. 잘못된 식. 예? 잘못된 등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방정식은 뭘 방정식이라고 하느냐?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 값에 따라 그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된다. 그럴 때 그것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등식은 뭐냐?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의 값이 뭔지에 상관없이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때 항상 참만 되는 참인 등식, 항상 참만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되는 게 있겠죠. 그죠? 이 잘못된 식이 바로 항상 거짓인 식입니다.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인 식. 거짓인 등식을 잘못된 식이라고 해요. 근데 수학책에서는 이런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연구 가치가 없어요. 연구 가치가 없어요. 연구가 차가 돼버렸어. 연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연구 가치가 없는 것을 굳이 막 이름을 붙이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있고 항등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잘못된 놈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붙여준 거예요. 잘못된 식.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못된 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못된 식이라는 이름을 내가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는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정식과 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말이 없죠. 그죠? 특별한 말은 없어요. 특별한 말은 없는데 등식의 종류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때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참이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무거나 다 참이니까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아무거나 들어가도 다 상관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겠죠. 그죠? 자, 근데 방정식을 보세요. 방정식을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이 참이 되는 값이 4는 참이 되는데 5는 참이 안 돼. 자, 이렇게 참이 되는 게 관심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들은 참이 되는 놈들을 따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이 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바로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를 찾는 과정을 바로 뭐라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해를 구하여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해를 구하여라 이 말하고 방정식을 풀어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과정도 쓰고 해도 찾아서 적는 게 원칙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 대한 예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방정식에 대한 예를 봐야 되겠어요. 방정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잘못된 식이 뭔지, 이런 거를 봤으니까. 자, 이제는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죠. 방정식을. 자, 여기 중간에 여기 파내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파낼게요. 자, 방정식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있는 식 중에서 너무 복잡하면 이제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우니까 x 플러스 2가 4라는 어떤 식을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선생님은 이게 방정식이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쓴 거죠. 얘는 지금은 방정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그런데 첫째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이 미지수 x의 값에다 1을 집어넣어 보니까 1 더하기 2는 뭐가 돼요? 3이 되잖아요. 좌변은 3, 우변은 4. 이게 같아요? 같지 않죠. 그죠? 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x에다가 선생님이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2 더하기 1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이 우변에 있는 4와 이 둘이는 서로 같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같으니까 참이구나. 아, 얘처럼 1을 집어넣었더니 거짓인데 2를 집어넣었더니 참이구나. 아,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럼 요놈을 이름을 방정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방정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항등식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3x 6은 3의 x 2. 자,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게 좌변이 3x 6이고요. 우변이 3의 괄호하고 x 2예요. 자, x에다가 한번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가 미지수 x의 값에다가 x의 값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3-6이 되네요. 그죠? 우변 여기 1 들어가면 1-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자, 이건 좌변과 우변이 같으네요. 아, 참이네. 자,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 3은 6에서 6 빼니까 좌변은 0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가 0이니까 0에다 3 곱하면 0이죠. 그죠? 이것도 참이네. 두 개나 참이네. 자, 한번 세 번째 3을 집어넣어 볼까요? 3. x에다 3. 그럼 3, 3은 9에서 6을 빼니까 3이네요. 자, 여기 3에서 2를 빼니까 1이고요. 1 곱하기 3 하니까 3이라서 이것도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거 참이네. 그죠? x에 얘처럼 지금 세 가지를 집어넣어 봤는데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참이 되는 식. 아, 그래서 요놈은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항등식.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식을 보고서 저건 방정식이다, 저건 항등식이다 이렇게 딱 찾아야 돼요. 선생님 좀 전에 했던 걸 한번 보세요. 항등식이 찾기가 쉬워요. 그래도 방정식은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 봐야 되니까 불편하죠. 자, 대부분이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먼저 보면, 자, 항등식을 찾는 방법이 되겠어요.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좌변과 우변을 계산했더니 같더라. 완전히 똑같더라.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보세요. 3의 x-2하고 요쪽에 아이고 3x-6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잘 보세요. 자, 요걸 괄호를 풀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3x-6. 자, 요쪽을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해보세요. 괄호를 없애보세요. 그러면 3x-2, 3은 6이니까 3x-6, 3x-6. 이렇게 둘이 같아졌어요. 그죠? 계산하면 둘이 식이 미지수에 뭐 집어넣고 안 하고 하기 전에 아예 이 두 식이 같아요. 그죠? 아예 두 식이 같아. 그럴 때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비교. 계산해서 비교하면 바로 항등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0x는 0의 모양이 될 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식을 보세요. 3x-6은 3x-6이에요. 자, 여기 x가 있고 x가 있잖아요. 이 식을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쪽으로 이항을 한다 하고 이쪽으로 이항한다. 아이고, 이항이라는 말을 안 배워서 좀 힘든데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거를 배워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에서 3x 양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3x-3x가 돼서 3x-3x는 일단 0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6 하면 여기 사라져서 이쪽 사라져서 0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x는 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우면 사실은 이항을 한다 이런 얘기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배운 거라 선생님이 지금 표현이 이래요. 자, 하지만 x를 모으고 숫자를 숫자대로 우변에 뒀을 때 계산했더니 0x는 0의 꼴이 되면 이것은 항등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0x는 0의 꼴이 될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항등식을 잘 찾고 그 항등식이 아니면 방정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된 식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을 찾는 방법까지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파일에 아이고 이게 약간 줄여야 되겠네요. 250%로 줄여볼까? 그러면 제대로 나오나? 그렇네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아까 처음 했던 등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식에 관한 질문. 자, 다음 중 등식인 것은 공표, 등식이 아닌 것은 X표를 해라 그랬는데, 자, 지금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찾는 게 아니고 등식인지 아닌지 찾는 거예요. 등식인지 아닌지. 등식은 그 식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는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지. 는이 있다 없다. 는이 없다. 는이 있다. 요건 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크다와 같다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서 얘가 는이 아니고 크거나 같다 또는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쪽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 같다라는 것이 이 부등호까지 포함해서 같은 게 아니고 딸랑 이렇게 하나가 딱 있을 때 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등식이에요. 자, 요것을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바로 식입니다. 또는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1차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1차식, 그죠? 식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를 때 친구들이 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는 야 짱구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 뭐라고 그래? 꼭 이름을 부르죠, 그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병원에 갔으면 성까지 붙여서 붙이잖아요, 그죠? 뭐 김철수 이렇게 그렇게 성을 붙여서 부르죠, 그죠? 성까지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는 이름만 부르죠. 준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철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제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죠? 이름은 성 떼고 부르기도 하고 성 붙이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는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요것이 이제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고요. 등식 중에서도 특별히 얘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이름을 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등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있는데 그놈은 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등식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등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부등식이고요. 부등식. 자, 뭐 앞에다가 1차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자, 방정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요 앞에다가도 1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배우는 단원이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보면 등식인 걸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눈 있는 얘만 그냥 찾으면 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인지 아닌지 고르는 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고,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자, 얘는 지워야 되겠다. 첫 번째, 이제 뒷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밑에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문서가 있으니까 등식인 것을 찾고 좌변과 우변을 각각 말하여라 그랬어요. 등식인 것을 찾고, 등식을 뭐예요? 등식은 눈이 있으면 등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놈이 등식이고 이놈이 등식이다. 그리고 얘는 그냥 다항식이다. 얘는 뭐다? 부등식이다. 그죠? 부등식이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이름을 기억을 해줘야지 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 등식인 것을 찾았으면 그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각각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적어줘야 되겠네, 그죠? 좌변은 뭐냐? 좌변은 땡땡 2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우변은 뭐냐? 5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얘는 좌변은 뭐냐? x 플러스 4다. 얘의 우변은 뭐냐? 2x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문제를 이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제 등식이 왜 나왔나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거 사실은 꼭 배워야 되는데 책 같은데 잘 없어요, 이거. 보통 문제집에 잘 없어요. 이 책이 지금 올리드라는 책이거든요. 올리드라는 책에만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이런 표현이 있구나. 자, 2번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은 주어진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타낸 것에 알맞은 것을 써봐라. 괄호 안에 써봐라. 자,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훌륭한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온 책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예? 이 내용이 뭐냐? 자, 보세요. 자, 문장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문장에, A는 B다. 우리는 이런 것만 찾아요. A는 B와 같다. A는 B와 같다라는 얘기를 식으로 쓰면 우리는 이렇게 쓰죠. A와 B가 같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등호가 되는 거예요. 같다라는 말이 있으면 등호 같아. 그런데 이렇게 써요. 사과 한 개에 500원이다. 이걸 써보세요. 그러면 사과 한 개는 500원. 그죠? 그죠? 똑같이 이 위에 있는 내용처럼 써도 마찬가지예요. A는 B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식으로 나타내면 A는 B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기도 등식이 있죠. 같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같다라는 말이 없지만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 하였더니 뭐가 되었다. 이런 것도 같다란 얘기입니다. 같다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없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A에 3을 더했더니 B보다 이만큼 크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장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등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뭐뭐를 하였더니, 그죠? 뭐뭐를 하였다. A에다가 3을 더했다. 그랬더니 B보다 커요. 얘가 커. 그냥 B보다 커 일단. 그럼 부등식이지. 그치? 그런데 B보다 이만큼 더 크다. B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이게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보다 얼마만큼 크다 그러면 B에다가 이거를 더해줬을 때 이쪽이랑 같아진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장은 부등식이 아니고 등식이 되잖아요. 등식. 그죠? 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어느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는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왜 등식을 기호를 쓰는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A는 B다 뭐 했더니 뭐가 되었다 뭐는 뭐보다 얼마만큼 크다 얼마만큼 작다 이런 것은 다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을 상당히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른 교재에는 없는 완전히 그냥 이 올리드라는 책에만 나와 있는, 제가 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기본 진도 나갈 때도 이런 책 꼭 선택해서 공부를 해요.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수학적인 감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수학적인 표현을 안 하고서 수학이라고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토시 하나라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의 4배에 x의 4배 4배는 4를 곱하라는 겁니다. 4배에다가 거기다가 또 3을 더한 수는 19이다. 보세요. 뭐뭐이다. 이 19와 같다 이 뜻이라는 거죠. 같다. 알겠어요? 이것이 19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곱셈기호 생략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이 적지 않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4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4x 플러스 3. 자, 이번에는 어떤 수 x에서 5를 뺀 수는 x의
2배 한 것과 같다. 그죠? 여기는 같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등식을 쓸 수 있겠죠. x-5와 2x 곱셈교 생략한 거 이거 바로 그냥 2x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x-5 equal 는 2x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x-5는 2x다 이렇게 읽어요. 여기 뭐는 뭐이다 이게 아주 수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게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표현을 등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등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해 드렸어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3번 문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빨리 해볼게요. 이제 빨리 해볼게요. 과일 125개를 20명에게 X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5개가 남았다. 아, 이건 우리가 선생님이 너희들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못과 나머지라고 했죠. 그죠? 못과 나머지를 나타낸 못과 나머지를 나타낸 뭐예요? 검산식. 그죠? 검산식 등식으로 나타냈어요. 125개의 과일을 20명에게 X개씩 나누어 줬더니 5가 남았다. 이렇게 검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25는 20x-5다. 이걸 곱셈교 생략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25는 20x 플러스 5. 그리고 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바꾸어 적어도 상관없어요. 20x 플러스 5 했더니 125가 되었다. 좌변과 우변은 수시로 바꿔서 적을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바꿔서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라산의 높이 1950m는 백두산 높이보다 794m가 낮다. 한라산의 높이가 이게 한라산의 높이고 이게 백두산의 높이인데 한라산의 높이는 백두산 높이보다 794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에서 794를 빼면 한라산 높이가 되고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950이 있고 백두산 높이가 있어요. 백두산 높이는 한라산 높이보다 한라산이 백두산보다 요만큼 낮으니까 한라산보다 똑같이 794만큼 더 높겠죠. 백두산이. 그죠? 자, 그래서 백두산의 높이에서 794를 빼면 1950이라는 한라산의 높이가 된다고 쓸 수도 있고요. 한라산의 높이 1950에다가 794를 더한 것이 백두산 높이와 같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잘 보면 이게 x가 있는 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이 한라산 x가 없는 쪽에 반대편에 갔을 때는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잘 중심적으로 잘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데 좌변과 우변은 항상 바꿔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뭐보다 작다 크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편한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보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네요. 자, 학교 시험 같은 데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거. 그죠?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 그냥 5개 중에 한 개 틀린 거 고르는 거는 쉬운데 꼭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능숙하게 해야 돼요. 능숙하게. 이 계산을 능숙하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x가 2가 그 방정식의 해인 것을 찾아라. 2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 4에다 1 더하니까 5가 됐네요. 그죠? 자, 여기 2, 5, 10에서 1 빼니까 10은 안 되겠죠.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잖아요. 안 되고.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3은 6에서 5, 2, 5, 10에다 1 더하니까 11.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기 2 집어넣어 보니까 참이에요. 2 집어넣으면 이건 6이고 이것도 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되네요. 2 집어넣으면 여기 3, 2, 6이고요. 2, 5, 10에다 1 더하니까 11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인 것을 골라라.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주어진 괄호 안의 수가 방정식의 해인 것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이 문제에는 얘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 보기에는 얘를 집어넣어야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고 3번은 여기 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0 집어넣으면 1 되고요. 0 집어넣으면 1 되네요. 그죠? 이것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집어넣어 볼까요? 얘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얘도 해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2, 4에서 1 빼니까 3 얘도 되네요. 그죠? 얘도 되니까 이거 답은 아니에요. 3, 3은 9인데 여기 마이너스 9네요. 요놈이 틀린 거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거꾸로 답을 찾는 문제도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은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방정식이 뭔지, 등식이 뭔지, 그리고 항등식이 뭔지, 방정식과 항등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하자면은 등식이 뭐냐? 눈이 있는 것이 등식이다. 그리고 그 등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는 방정식이 있다. 그죠? 방정식이 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럼 참이 되는 놈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참이 되게 하는 그놈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해라고 한다.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해를 찾는 방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푸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그래서 해는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입하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등식에는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있고요. 둘째는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항등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항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 항상 참. 항상.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참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것은 해,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니까 특별히 그 해를 찾아라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해가 뭔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거나 다 되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로 잘못된 식이 있다. 잘못된 식. 선생님들이 방정식을 골라라 또는 항등식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낼 때 그 속에 잘못된 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서는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해가 뭔지 확인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 아니지 등식의 성질, 양팔저울 같이 생긴 등식을 양쪽에 같다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등식은 항상 유지되면서 식의 모양을 바꾸느냐, 그게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